가 소리 내는 데는 진공관, 이 관보다, 이쪽에 보이는 관보다 트랜스가 더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가 내장되어 있는 진공관 퍼리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고 좀 더 비싼 트랜스, 소리 좋다는 트랜스. 요게 룬달의 사키 트랜스로서는 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스웨덴인가 뭐 그랬는데, 룬달 트랜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룬달 트랜스 중에서도 아몰포스코어인가? 이게 좀 최상위 고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몰포스코. 원래는 이게 일반 룬달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오래 사용하면, 잡음이 납니다, 트랜스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진공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아몰포스코어가 제일 상위 모델인데, 룬달에서 그것을 또 교체한 겁니다. 소리가 참 좋습니다.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그냥 진공관이라고 해서 따뜻한 소리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선명합니다. 투명감이 있고 선명하고, 좀 부드러운 소리도 납니다. 이게 차가운 소리는 아니죠. 그렇다고 따뜻하다는 그런 소리는 아닌데, 진공관은 소리가 좀 맑고 투명감을 좀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은 항상 이제 선명하고 부드러운 거, 이 두 개가 가장 최고의 목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 소재라든가 뭐 케이블 이런 것들은 비싸면 비쌀수록 선명하고 부드럽다. 이리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트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선명하고 자꾸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딱딱하고 또렷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진공관 퍼리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하자면, 그 상태에서 요게 보면 간 보이죠? 요 간 소리는 아닌데, 진공관은 소리가 좀 맑고 투명감을 좀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은 항상 이제 선명하고 부드러운 거, 이 두 개가 가장 최고의 목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 소재라든가 뭐 케이블 이런 것들은 비싸면 비쌀수록 선명하고 부드럽다. 이리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트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선명하고 자꾸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딱딱하고 또렷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진공관 퍼리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하자면, 그 상태에서 요게 보면 간 보이죠? 요 간이 이게 뭐 4만 원짜리, 뭐 10만 원, 7만 원, 15만 원 종류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유통되는 간들이. 그래서 이 간을 바꾸면 회사별로 또 금액별로 소리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 간을 좋은 걸 넣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좀 힘도 좀 에너지감, 힘도 있으면서 투명감. 간이 좋으면 좋을수록 따뜻하다 이게 아니고 투명감. 제가 그냥 경험을 여러 번 해봤을 때, 간이 좋으면 좋을수록 선명하고 투명하다.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이 트랜스가 부드럽게 좀 해주는 느낌이고, 제가 볼 때는 이 트랜스가 부드러운 느낌은 트랜스가 좀 담당을 많이 하는 거고, 투명감은 이 간에서 많이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로 올라갔을 때 일반적인 거 말고, 트랜스도 마찬가지고. 간도 이제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구관이 맹관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50년 전에, 60년 전에, 70년 막 이게 40년, 최소 뭐 20년 이전, 30년 이전에 만든 그때 간들이, 이게 우리가 CD 같은 게 나오기 전에 레코더판이 많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니아들 듣고 할 때 진공관 앰프가 많이 성행했습니다. 50년 전에. 그때는 이제 DR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펫, DR 이런 게 없고,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앰프도 나오지 않습니까? 좀 괜찮은 것들이.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이게 기계가 좀 오래 쓸 수 있는, 고장률이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진공관 자체가 출력을 이렇게 다이나믹한 사운드,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밴드가 막 공연할 때 그런 소리, 이런 사운드를 재현하지는 못합니다. 진공관 앰프. 앰프의 출력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세펫 TR이 나오면서 출력이 꽝꽝 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우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두가 지우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진공관 앰프의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매니아는 100의 매니아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진짜 음악에 대한 심도 깊은 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지 이 편리한 쪽으로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
진공관보다는 또 모세펫 TR이 다이나믹한 소리 내니까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CD 테이프도 나오고 CD도 나오고, CD 소리가 또 테이프보다 골라 듣기가 좋거든요. 음원도 더 많이 나오고, CD 나온 지도 벌써 뭐 한 3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25년, 30년은 된 거거든, 아마 뭐래도.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그 CD 소리를 또 넣으면서 레코드판보다 CD 소리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앰프가 변천이 되듯이 사운드 음원도 변천이 되면서 이 진공관이라는 이게 개발하는 어떤 그 세계적인 그 메이커 업체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장사가 많이 사업이 잘 되고 많은 진공관 이 관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이제 성행할 때, 그때 각 회사별로 아주 괜찮은 진공관들이 A급이 각각 얼굴 마담식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왔던 그 간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 간들을 보고 소리가 너무 투명감이 좋으니까 구간이 맹관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벌어진다. 이 방식이 좀 편한 방식이고, 이 방식은 좀 멋진 방식이고, 이 방식은 이제 실용적인 방식들이 이런 것들. 그때 실용적인 방식에는 이제 단자 값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쪼을 때 아까처럼 배선이 다 체결됐다 하더라도 배선을 좀 좌우로 흔들면 좀 더 좋아진다는 거, 그거 주의점을. 저는 이게 직결 체결을 좋아하는데, 이런 단자들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모르는 직결이 제일 낫습니다. 직결이 단자가 되게 좋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저항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단자가 되게 좋아야 다른 단자를 쓰면 뽀대나고 멋지고 하니까, 또 사실 이제 직결 방식보다도 이 앰프의 모양의 단자, 이런 단자에서는 이 바인딩 포스트 스타일이죠. 바인딩 포스트 스타일은 직결해도 되고 다양한 악세사리를 써서 체결할 수 있다. 근데 직결 방식이 좋긴 한데, 좋을 때는 이제 다 좋았다 싶어도 또 배선을 좌우로 흔들면서 조금 더 조임이 있게끔 꽉 조아주고, 그걸 주의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이런 방식들은 이제 멋지지 않습니까? 폼이 좀 작업도 편하고 돈이 들어갈 뿐이지. 근데 이제 저런 거는 하는데 싸구리를 쓸 것 같으면 직결이 좋고, 쓰려면 좋은 거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요 스피커선 체결 방식의 팁입니다. 해서 우리 앰프를 갈 겁니다. 최대한 전기선도 피하고 배터리도 좀 피하고, 이 안에서 뭐 거스 거겠지만 그래도 나란히 너무 오래 길게 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선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케이블, 또 여유분의 케이블도 또 잘 처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해갖고 요 피스를 이게 좋으면 여기 이제 아랫단이고, 그러면 브라켓이 이제 요리되면 또 좋지 않습니까? 이게 피스, 여기 볼트 5mm 볼트로 좋긴 한데, 그래도 이만 만드는 거 요렇게 해주면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우선간에 여기 딱 맞지 않습니까? 요 꺾은기 양쪽 똑같으면 다 얹혀가지고 여기 이제 볼트 구멍만 펀치로 구멍 내서 조으면 되니까, 그럼 뭐 이게 대충 조아놔도 예를 들면 요 이제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제가 하다가 갑자기 요리 됩니다. 요 보면 바이스에 물 있지 않습니까? 바이스에 뭔가 이 펜철 쉘을 좀 명확하게 딱 직각으로 칵 긋고 싶거나, 45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꽉 이 바이스로 꼭 물리놨고, 요런 망치로 이렇게 사사사사 두들면 이 쇠가 야무지만 얇은 쇠는 무릅니다. 이렇게 때려주면 여기 바이스에 물리 있었기 때문에 완전 90도로 꺾입니다. 그래서 요래 해갖고, 바이스가 없으면 이제 뭐 벤치 같은 걸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꺾으면 되고, 또 이거를 더 많이 꺾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망치 때리면 더 많이 꺾이겠죠. 또 조금 패고 싶으면 조금 망치 두드리면 패면 되고, 아무튼 절곡되는 이 부분이 깔끔하게 깍 꺾여야지 10도든 45도든 90도든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펀치 구멍 내 가지고 요 매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피커선 체결을 하는데, 스피커선 체결할 때 앰프에 스피커선이 체결되는 방식이 무드볼트 육각렌치로 조는 방식이 있고, 또 십자 드라이버로 조는 또 앰프가 있고, 또 이제 가장 이제 편한 게 무드볼트로 육각렌치로 조는 게 가장 편한데,
앰프마다 또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소재로 뭔가를 스피커선 체계를 도움을 주는 방식도 있는 겁니다. 이 리니어 파워 앰프가 좀 더 이제 고급스럽게 체계를 할 수 있는 단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장착을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방식은 스피커가 직결로 연결된 방식이고, 또 스피커 선 이제 직결 체결되는 쪽에 이렇게 이제 봉단자 이 핀이 있는 거 이게 텐션 조절이 되는 이런 것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바나나 잭 이 방식이 있는 겁니다. 직결 방식과 봉단자, 바나나 잭, 또 말굽 단자도 있죠. 말굽 단자는 이게 이제 드라이버로 조는 방식의 말굽 단자를 써줘. 요래 가서 가지고 주로 이제 드라이버 방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기는 드라이버 방식인데 말굽 단자로 해서 체계를 한 겁니다. 이게 말굽은 봉단자, 이런 단자 비슷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스피커선을 직결로 한 겁니다. 즉 풀면 스피커선 굵은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직결로 할 때는 이걸 이렇게 조함해서 하는 건데, 이 조화도 이 한 방에 안 좋아지고, 이 선을 까딱 하고 나서 다 좋았다 싶을 때 깔짝깔짝 거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좀 또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가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깔짝깔짝 거리고 나서 이게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몇 번 깔짝깔짝 거리고 했는데도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배선이 깔짝깔짝 거리면 이렇게 조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체결해야 되고, 여기는 샌더 스피커니까 채널 하나만 쓰니까 요것도 한번 아까 했는데 한 번 더 해보요. 요거 좀 깔짝깔짝 이리 하면 안에 구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접착력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 하고 여기는 핏으로 조는 방식이라서 그냥 이렇게 봉단자에서 바로 핏으로 체결했고, 또 이쪽 부분이 미드베이스 앰프인데 여기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끝이 이제 요 스피커 끝이 이기지 않습니까? 봉단자 형식인데 이제 약간 이제 쿠션이 있는 핀이죠.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요리 돼 있는 게 요쪽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채널 앰프의 이 측면을 보면 저 둥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둥근데 저기에 꽂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바나나 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둥근 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바나나 잭은 아니지만 이제 체결만 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 구멍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꽂으면 이게 판판하게 들어가거든요. 안 잠가도 되고, 그리고 요 부분은 라이트니까 일단 이것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체결이 끝난 거고, 이 방식은 이렇게 체결이 끝나는 거고, 요게 바나나 잭인데 지금 요게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여기 바나나 잭 길이 때문에 공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공간이 들어가지네요. 이거 좀 풀어서 넣고 나서 이거는 대신에 쪼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결 방식이 여러 가지 핀이 있죠. 이거는 이제 바나나 잭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풀어 가지고 뒤로 풀어서 여기에 브릿지를 하는 거니까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손으로 해서 좀 어설픈데 한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빳빳하니까 정센터로 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꽂고 다시 털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꼽았습니다. 두 손으로 하면 금방 되는 건데 한 손으로 해서, 이것도 저 빡빡하게 쪼으면 앞에 바나나 잭 그거 봉단자 그 잭이 벌어지면서 이 안에서 꽉 물리는 겁니다. 이게 풀 때는 반대로 이래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이래 갖고 이래 빼내면 빠져나오는데, 다 넣고 나면은 요 양쪽에 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밀어 넣으면
이게 밀리 들어가면서 나사를 잡으면서 밀리 들어가면서 안에가 벌어진다. 이 방식이 좀 편한 방식이고, 이 방식은 좀 멋진 방식이고, 이 방식은 이제 실용적인 방식들이 이런 것들. 그때 실용적인 방식에는 이제 단자 값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쪼을 때 아까처럼 배선이 다 체결됐다 하더라도 배선을 좀 좌우로 흔들면 좀 더 좋아진다는 거, 그거 주의점을. 저는 이게 직결 체결을 좋아하는데, 이런 단자들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직결이 제일 낫습니다. 직결이 단자가 되게 좋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저항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단자가 되게 좋아야 다른 단자를 쓰면 뽀대나고 멋지고 하니까, 또 사실 이제 직결 방식보다도 이 앰프의 모양의 단자, 이런 단자에서는 이 바인딩 포스트 스타일이죠. 바인딩 포스트 스타일은 직결을 해도 되고 다양한 악세사리를 써서 체결할 수 있다. 근데 직결 방식이 좋긴 한데, 좋을 때는 이제 다 좋았다 싶어도 또 배선을 좌우로 흔들면서 조금 더 조임 있게끔 꽉 조아주고, 그걸 주의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이런 방식들은 이제 멋지지 않습니까? 폼이 좀 더 작업도 편하고 돈이 들어갈 뿐이지. 근데 이제 저런 거는 하는데 싸구리를 쓸 것 같으면 직결이 좋고, 쓰려면 좋은 거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요 스피커선 체결 방식의 팁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원선하고 스피커선을 체결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이제는 ICL 선을 요 울트라 요쪽에 이제 이렇게 6조가 이렇게 꼽히고, 이쪽에 이제 한 조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선반 요쪽에 이제 진공관 퍼리가 들어갈 공간이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그거 꽂고 나면 이제 앰프 케이스 이게 가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배선들하고 이런 것들을 그 작업을 또 합니다. 지금 요 보면은 스피커 선은 이 아래쪽 공간에 여유분들을 다 넣고, 전원선은 이제 이쪽 편으로 다 이렇게 주로 다 갖고, 그래서 요 보이는 게 다 스피커 선입니다. 빨간 거는 전원이지만은 이렇게 피해서 최대한으로 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ICL 코드가 이쪽으로 해서 요리 해가 앰프로 들어가고, 또 이쪽에서는 또 마이텍 위로 요 위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우리 앰프를 갈 겁니다. 최대한 전기선도 피하고 배터리도 좀 피하고, 이 안에서 뭐 거스 거겠지만 그래도 나란히 너무 오래 길게 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선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케이블 또 여유분의 케이블도 또 잘 처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ICL 선이 다 끝났습니다. ICL 선이 다 끝나고, 이렇게 좀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이걸 안 치우고 내가 카메라를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요게 이제 요 울트라에서 아웃만 다 꼽은 겁니다. 일단 이 앰프 요거는 포채널이고, 이 앰프는 다 투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아웃만 꽂고, 이제 이는 이 진공관 퍼리가 천장에 요 선반에 매달 건데, 그 안쪽에 이제 나무를 떼놨습니다. 이거 피스 조으면 됩니다. 이 카바가 까맣지만 안에 나무도 떼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피스 조으면 되고, 그리고 진공관 퍼리를 이제 매달면 진공관 퍼리에서 또 아웃이 울트라로 와야 되고, 진공관 퍼리에 억스 2개가 들어갑니다. 실내에서 쓰는 SP2000 아스트레칸 그거 아날로그 인이 들어가고, 이쪽에 마이텍에서 OM 강이 들어와서 강 케이블이 아날로그 변형된 게 또 천장 요 선반 위로 억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요 위에 매달락 하면 아무래도 차가 뭐 쾅쾅 흔들리는 트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야무지게 매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라켓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한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진공관 펄입니다. 요게 진공관 펄인데, 요 뒤에 보면 이제 억스가 이게 걸쳐 써놨지 않습니까? 2개 아웃이 이제 억스가 LR 2개가 2세트가 들어오고 아웃이 하나. 그래서 이걸 매달라 하니까 야무친 브라켓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브라켓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브라켓 만들려고 하는데, 이 보면 여기 이제 위쪽이니까 요거를 요렇게 해갖고 요 피스를 이렇게 저으면 여기 이제 아랫단이고, 그러면 브라켓이 이제 요리되면 또 좋지 않습니까? 이게 피스, 여기 볼트 5mm 볼트를 조긴 한데
그래도 이만 만드는 거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우중간에 여기 딱 맞지 않습니까? 요 꺾은기 양쪽 똑같으면 다 얹혀가지고 여기 이제 볼트 구멍만 펀치로 구멍 내서 조으면 되니까. 그럼 뭐 이게 대충 조아놔도 예를 들면 요 이제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요 제가 하다가 갑자기 요리 됩니다. 요 보면 바이스에 물 있지 않습니까? 바이스에 뭔가 이 펜철 쉘을 좀 명확하게 딱 직각으로 칵 긋고 싶거나 45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꽉 물리, 이 바이스로 꼭 물리놨고, 요런 망치로,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사사사사 두들면, 이 쇠가 야무지만 얇은 쇠는 무릅니다. 이렇게 때려주면, 여기 바이스에 물리 있었기 때문에 완전 90도로 꺾입니다. 그래서 요래 해갖고, 바이스가 없으면 이제 뭐, 벤치 같은 걸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꺾으면 되고, 또 이거를 더 많이 꺾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망치 때리면 더 많이 꺾이겠죠. 또 조금 패고 싶으면 조금 망치를 두드리면 패면 되고, 아무튼 절곡되는 이 부분이 깔끔하게 깍 꺾여야지 10도든 45도든 90도든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펀치 구멍 내 가지고 요 매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디오 샵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이로 하시는 분들이나 또 오디오 샵 초보 하시는 분들은 이게 헤드 유닛이라든가 뭔가 브라켓을 응용해서 기계를 고정하는 거, 그걸 이제 아까 이게 이 고정 브라켓을 접었지 않습니까? 이제 위에 매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은 거는 바이스에 물렸고, 요것을 요 정도 하면 약간 5mm도가 높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방열도 돼야 되고, 위에 윗단에 카페트 카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현재 이 기계를 만들 때 이게 구멍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5mm짜리 이제 볼트, 얇은 볼트로. 근데 이게 조을 때 이제 이 안쪽에 부속들이, 기판에 부속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 거를 조지 말고 적당한 크기를 줘야 되고, 요래 했을 때 요 위치가 잘 안 맞을 때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안 맞으면 요 펀치로 구멍을 내야 됩니다. 펀치로 볼트를 조을 수 있는 구멍, 홀을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이거 보고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앞에서 한 이 정도, 이게 너무 트렁크 바깥으로 오면 안 되니까 제가 트렁크 선반에 나무 자작합판을 제가 구티를 이제 붙여놨습니다. 카페트 카바 안쪽에. 거기다 이제 조을 건데, 그러면 요 정도, 요 지금 붙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여기 구멍이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요리 표시해서 요 라인 아닙니까? 요 라인이고, 요 부분이네. 요 부분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또 하나 내고, 또 이쪽에는 지금 먼저 부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살짝 하나 내 보겠습니다.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만에 안 되면 또 두 번, 세 번 또 넓히면 됩니다. 근데 이게 펀치죠, 펀치. 펀치인데 이 비루트인데 이게 좀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펀치는 이 몸통이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콕 눌리는 몸통이. 요것을 요렇게 하면은 뭐 한 1T 정도는 이렇게 구멍이 빡 나죠. 1차적으로 표시한 데서 한 방 센터에 이렇게 한 방 넣고, 그러면 또 한 번 더 이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맞나 안 맞나? 조금 안 맞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조정하면 되겠죠. 요리 떨고 여기는 요만큼 떨고 오면 된다. 요리 이제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요거 제가 금을 요 표시한, 연필로 표시한 요 부분에 그냥 펀치로 떨보면 됩니다. 와샤를 붙이고 할 거니까 뭐 크게 뭐 구멍이 좀 커도 상관없겠죠. 그러고 이걸 저을 때 접시머리 나사를 하면 안 되고 둥근머리 접시를 해야 됩니다. 볼트가 접시머리 나사는 V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둥근머리 나사로, 여기 그냥 둥근머리 아닙니까? 요 평면이니까 조이는 부분이 이 정도 하면 이 부분에는 조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속이 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적을 땐 손으로 하나만 일단 적겠습니다. 이쪽에는 부속이 있어서 이게 좀 길면 위험하니까 하나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요걸 이제 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반대편에도 해야 되겠죠. 요래 해가지고 화면이 보이네요. 그럼 여기도 조금 띄어가지고 이 정도 하면 여기에 구멍이 이쪽에는 구멍이 많네. 요 라인 아닙니까? 요 라인에 구멍을 내야 되죠. 요 점에 하나. 뭐 여기는 할 필요 없고 이쪽 반대편에 쪽에다가 요 부분에 하나. 일단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구멍을 한번 내보고, 이 번지가 이게 좋은 거는 아주 힘들지 않고 번지가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영 안 맞네. 요 부분은 이만큼 호흡이 파버리고, 요 부분은 이만큼. 한 번에 안 되면 또 두 번, 세 번 하면 됩니다. 그냥 와차를 대기 때문에 좀 넓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번지를 안 쓰면 이 드릴로 뚫으면 진짜 답 없습니다. 저도 오디오 초기 때는 번지 이게 있는가도 모르고 해가지고 맨날 드릴로 뚫었는데, 드릴 한 번에 뚫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맞추기가 지금 이렇게 이거 표시를 해도 맞추기가 이렇게 한 방에 안 되는데, 근데 번지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드릴로 뚫어야 되는 겁니다. 드릴도 이제 스텝 드릴이라고 이제 한 칸 한 칸 커지는 팽이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하면 어느 정도 맞춰놨고 조금 모자라면 더 넓게 뚫어 버리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요것은 양쪽으로 이제 이게 이 뒤편에 부품이 있나 없나 이제 확인을 사설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매달릴 겁니다. 이렇게 매달리면 피스 네 군데 다 뭐 몇 개를 주어든 이게 한 무게가 한 4kg, 3.7kg 됩니다. 꽤 무겁습니다. 이 트랜스가 있습니다. 룬달 트랜스입니다. 이게 진공관에서는 트랜스가 소리 내는 데는 이 간보다, 이쪽에 보이는 간보다 트랜스가 더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가 내장되어 있는 진공관 펄이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고 좀 더 비싼 트랜스, 소리 좋다는 트랜스. 요게 룬달의 사기 트랜스로서는 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스웨덴인가 뭐 그랬는데, 룬달 트랜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룬달 트랜스 중에서도 아몰포스코어인가? 이게 좀 최상위 고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몰포스코어. 원래는 이게 일반 룬달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오래 사용하면, 잡음이 납니다, 트랜스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진공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아몰포스코어가 제일 상위 모델인데, 룬달에서 그것을 또 교체한 겁니다. 소리가 참 좋습니다.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그냥 진공관이라고 해서 따뜻한 소리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선명합니다. 투명감이 있고 선명하고 좀 부드러운 소리도 납니다. 이게 차가운 소리는 아니죠. 그렇다고 따뜻하다는 그런 소리는 아닌데, 진공관은 소리가 좀 맑고 투명감을 좀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은 항상 선명하고 부드러운 거, 이 두 개가 가장 최고의 목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 소재라든가 뭐 케이블 이런 것들은 비싸면 비쌀수록 선명하고 부드럽다. 이리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트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선명하고 자꾸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딱딱하고 또렷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진공관 펄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하자면,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 간 보이죠? 요 간이 이게 뭐 4만원짜리, 뭐 10만원, 7만원, 15만원 종류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유통되는 간들이. 그래서 이 간을 바꾸면 회사별로 또 금액별로 소리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 간을 좋은 걸 넣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좀 힘도 좀 에너지감 힘도 있으면서
투명감. 간이 좋으면 좋을수록 따뜻하다. 이게 아니고, 투명감. 제가 그냥 경험을 여러 번 해봤을 때, 간이 좋으면 좋을수록 선명하고 투명하다. 선명하고 투명하다.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이 트랜스가 부드럽게 좀 해주는 느낌이고, 제가 볼 때는 이 트랜스가 부드러운 느낌은 트랜스가 좀 담당을 많이 하는 거고, 투명감은 이 간에서 많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로 올라갔을 때 일반적인 거 말고 트랜스도 마찬가지고, 예, 간도 이제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맹관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50년 전에, 60년 전에, 70년 막 이게 40년 최소 뭐 20년 이전, 30년 이전에 만든 그때 간들이 이게 우리가 CD 같은 게 나오기 전에 레코더판이 많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니아들 듣고 할 때 진공관 앰프가 많이 성행했습니다. 50년 전에. 그때는 이제 TR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펫, TR 이런 게 없고,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앰프도 나오지 않습니까? 좀 괜찮은 것들이.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이게 기계가 좀 오래 쓸 수 있는, 고장률이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진공관 자체가 출력을 이렇게 다이나믹한 사운드,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밴드가 막 공연할 때 그런 소리, 이런 사운드를 재현하지는 못합니다. 진공관 앰프. 앰프의 출력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세펫 TR이 나오면서 출력이 꽝꽝 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두가 치우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진공관 앰프의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매니아는 100의 매니아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진짜 음악에 대한 심도 깊은 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지 이 편리한 쪽으로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 진공관보다는 또 모세펫 TR이 다이나믹한 소리 내니까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CD, 테이프도 나오고 CD도 나오고, CD 소리가 또 테이프보다 골라 듣기가 좋거든요. 음원도 더 많이 나오고, CD 나온 지도 벌써 뭐 한 3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25년, 30년은 된 거거든요. 아마 못해도.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그 CD 소리를 또 넣으면서 레코더판보다 CD 소리 좋다라고 하면서 또 앰프가 변천이 되듯이 음원도 변천이 되면서, 이 진공관이라는 이게 개발하는 어떤 세계적인 메이커 업체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장사가 사업이 잘 되고, 많은 진공관, 이 관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성행할 때, 그때 각 회사별로 아주 괜찮은 진공관들이 A급이 각각 얼굴 마담식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왔던 그 간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 간들을 보고 소리가 너무 투명감이 좋으니까 구간이 맹관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간 중에 맹관을 꽂으면 소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많이 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기에 간을 꽂고 이 주변에 전기가 흐르는 이 진공관 퍼리단 앰프단의 기기의 전기의 흐름에 따른 어떤 약간의 미스가 날 수 있는 노이즈, 전기 흐름 노이즈, 이런 부분에서 민감해서 잡음을 좀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잡음, 지글지글 끓는 소리, 모든 진공관 펄이라든가 진공관 앰프가 최근은 옛날 중에서 다 노후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간을 꼽았을 때 그런 노이즈가 나지 않겠나. 또 어떨 때는 나고 어떨 때는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켜질 때 또 지직하고, 켜지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조용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잡음을 냅니다. 진공관이, 맹관들이. 그만큼 민감한 거죠. 민감하다 보니까 옆에 바람 소리까지도 정복할 만큼 정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그런 간을 꼽으면 노이즈에 때문에 좀 취약하다 해서 현대적인 간을 꼽은 겁니다. 이 현대적인 간, 10한 2, 3만 원. 근데 간을 바꿨을 때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좀 이게 테이프 소리가 CD 소리처럼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를 냈습니다. 요즘 간 중에서도 13만 원이 뭐 인터넷으로 샀을 때 좀 비싸지만은 간 중에서는 고급 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진공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요 프리앰프를 제가 이게 그렇게 만들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건데, 이게 진공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막 들었긴 들어봤는데 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진공관에 막 아무거나 꼽으면 되는 건지, 그 매니아들 중에서도 진공관 매니아가 따로 있습니다. 진공관의 소리, 그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차에서 이렇게 진공관을 넣고 트랜스가 탑재된 진공관 퍼리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 대행 메이저급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개인 샵에서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사람들이 자작으로 만들고, 자작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대량으로 만들어서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안정화 부분에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산품으로 이렇게 대행 회사에서 만든다면 이게 안정화가 됐긴데, 이게 자작품에 가까운 이게 제품이다 보니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되고, 납땜도 사람 손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바쁘게 되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이래 되면서 이제 생산된 모델들이 몇 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고장률이 좀 있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한데, 고장 나면 또 수리해 가면서 쓰고. 근데 이 차주분도 이 진공관을 달았을 때 소리가 너무 좋았어. 이게 자꾸 이제 말썽을 뿌리고 이래 했는데, 한 5분, 6분 이게 만든 제작자한테 올려서 또 옛날 부속들을 드러내고 새 거를 넣고 배선도 갈고 뭐 여러 개 하면서 이렇게 결국 완성을 다 했습니다. 지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치였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이게 이 G80의 이제 메인 음을 내는 메인 기기가 되죠. 근데 여기 이걸 뗐을 때와 달았을 때 이제 OM 헤드로 해가지고 이제 12로 해서, 외부 앰프는 2.2 서브우프 앰프 리니어 파워만 썼을 때 이것을 뗐을 때와 에어스가 넣고 떼지 않습니까? 다시 갔다 와서 꽂았을 때 그 확연한 소리 차이, 그것 때문에 계속 이게 이제 많은 이제 부속들을 좋은 거를 많이 갈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12를 드러내고 울트라 DSP만 되는 것을 이제 장착했고, 그리고 이제 외부 앰프를 리니어 2.2를 4개를 하고, 투베 드라이버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2.2하고 이것을 이제 안 달래 했는데 이번 참에 이제 다 이제 옛날 그 기기들을 점검을 하고 다시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OEM 소리도 듣고, 이제 이게 외부 요 DAP 에스테렌칸의 그 SP20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P2000 소리를 좀 더 이제 잘 듣고 싶은 욕심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OEM 소리를 사용하는데 편리성은 너무 좋은데, 그 주변에 또 OEM 소리가 아닌 DAP로 사운드를 내는 차를 들어보니, 그것도 그 경제적인 그 가성비로 볼 때 돈을 쓴 것만큼의 소리의 이제 성능이 조금 이제 잘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좀 더 이렇게 그 확장감 있고 생기 있는 이런 소리를 이제 또 내려 하다 보니까 사운드도 좀 키우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던 기기들을 이번에 싹 달게 된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피커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앰프도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이제는 좀 다르겠죠. OEM 헤드를 그대로 쓸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들어갔을 때 그때의 그 소리에 업을 시켜주는 전체적인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양과, 이제는 이제 이게 없어도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시스템 됐을 때 이게 들어갔을 때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양, 아직 실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차에다가 아주 하이엔드를 작업한 차에 진공관을 빼고 꽂고 이제 멀티로 하니까 이리 해봤을 때 진공관을 꼽는 게 맑은 소리가 힘있게 나는 느낌, 맑은 소리가 힘있게 나는 느낌은 살짝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이 하이엔드든 밑에 단계 그 시스템이든 또 이제 중 하이엔드 시스템이든 괜찮은 진공관이 들어갔다. 룬달 트랜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아몰포스코어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일반 룬달 트랜스 일반 거보다 아몰포스코어가 들어가면 소리 차이가 또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좋은 스피커를 또 업그레이드 해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인 시스템 고음부터 저음까지 다 변화를 주니까, 그리고 공간감도 좋아지고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이게 감성적인 느낌이 엄청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진공관 펄이에 대한 아까 트랜스가 반드시 있어야 좋은 소리 낸다는 걸 우선으로 두고 전제를 하에 제가 이제 이 소리의 변화에 대한 영향 이걸 이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저도 데모보드에 진공관만 꽂아가지고 통과시키면 소리가 좀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 진공관 펄이가 있는데 볼륨도 없고 트랜스도 없는 겁니다. 간을 빼서 다른 간을 꽂으면 그 음색이 달라지고, 근데 데모보드에 과거에 좀 한참 몇 년 동안 들었는데 진공관이 고장 나가지고 펄이를 이제 수리를 보냈을 때와 진공관이 없을 때를 들어봤을 때 이 간만 꼽혀 있는 트랜스가 없는 것도 데모보드는 자동차가 아니고 사무실 홀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동차 안에서는 그리 안 해봤는데 그때도 진공관이 있을 때가 훨씬 이제 소리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공관에 관련한 어떤 정보는 이 정도로 하고 또 그 다음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브라켓은 이게 이제 까마니까 이거 까만 락카 페인트로 색깔을 칠했는데 허옇게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냥 까만 락카 페인트 칠하고 체결하면 이제 괜찮아집니다.